주말사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M7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슈퍼위크로 불리고 있죠. 또 여기에 여러 경제학적 그리고 정치학적 이슈들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꼭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M7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29일에는 먼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실적을 앞두고 체크포인트 같이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이나 유튜브 광고 매출, AI 투자 규모에 더해서 기업 강제 분할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언급이 나올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 만한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실적과 함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30일에는 알파벳과 생성형 AI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애저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사업 매출 그리고 AI 투자 규모 외에도 회사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 여부에 대한 경영진 언급이 실적 발표 이후 단기 주가에 영향을 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날에 메타도 3분기 실적 공개를 하죠. 온라인 광고 사업과 AI 투자 규모 외에도 AI 관련 사업 확장 여부가 현재는 시장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애플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아이폰 16 등 전자기기 매출을 비롯해서 AI를 적용한 애플 인텔리전스, 헬스케어 사업 확장 여부 등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같은 날에 아마존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력 사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 AI 투자, 사업 확장, 그리고 연말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온라인 판매 등과 관련한 경영진들의 언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주요 발언들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전년보다도 훨씬 더 커졌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일일 변동폭이 1% 이내에 머물렀던 반면 테슬라나 넷플릭스는 이번 달에 3분기 실적 보고 이후에 10% 이상의 일일 주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다만 로키드 마틴이나 HCA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주가가 10% 정도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실적 보고 시즌을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만약 시장이 예상치에 미달한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경우 다음 날 S&P 500 지수보다도 평균 3.3%포인트가량 더 하락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고요. 일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경우는 2.4%포인트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평소보다 그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측치를 웃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경우 기존에는 1.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보고 시즌에는 2.7%포인트나 오르면서 변동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지정학적 긴장감, 금리 전망,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더할 부분은 바로 경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10월의 고용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꼭 같이 챙겨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들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정치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상하원을 통틀어서 최근에 레드 웨이브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화당의 물결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5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만약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데 성공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연방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로 알려진 미시간이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현재 지지율 격차를 많이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에 따르면 약 2달 동안 공화당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서 TV나 또 디지털 광고에 민주당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2020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을 지지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성패를 가를 초박빙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쪽으로 더 우세한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 모두 이 공화당 쪽이 다수당 지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확실히 트럼프 쪽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법안 성과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들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지지율까지 연동이 되면서 최근에는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리스를 응원하고 있던 실리콘밸리, 특히 M7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겠죠. 뒤늦게나마 트럼프의 승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CEO들의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일화들을 언급하면서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구글 CEO가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맥도날드 방문 사건과 관련해서 놀라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차의 CEO가 통화해서 이 맥도날드 건은 우리가 구글에서 경험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고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앤디 제시 아마존 CEO도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접촉했는데 한 소식통은 아마존이 통화를 먼저 요청을 했고 일반적인 안부를 전하는 성격의 대화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대선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온 관행이 경영진 개입으로 36년 만에 처음으로 깨지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경영진과도 최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암살 시도가 이루어진 이후 2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저커버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에 대응한 방식을 존경하며 얼른 회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하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대선이 초접전인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대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와 관계를 다시 쌓으려고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CEO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재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자랑하고 이런 기업들을 칭송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채 남지 않은 대선 분위기 안에서 앞으로의 여론조사 그리고 하나하나의 방향성, 시그널들을 잘 포착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7일 일본 자민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의 리더십이 결국 흔들리는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 연립 여당이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죠.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자민당 안에서는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정권을 탈환한 2012년부터 14년, 17년 그리고 21년까지 4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현재 출구조사대로라면 자민당이 12년간 지킨 과반 의석이 붕괴되게 됩니다. 원래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던 비주류 이시바 총리가 이를 취임하고 이후 나서 당내 주류 세력의 입장을 끌어안으며 평소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인 점도 국민들의 실망을 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매년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이시바 총리와 당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을 일각에서는 분명히 확산시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여름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도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그 모든 변동성을 고스란히 받아갔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떠했을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때 6만 5천 달러 선까지의 가격 되돌림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서 6만 8천 달러대 다시 가격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연방소득세 폐기와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발언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이 떠안고 있는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제안책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이 비트코인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축자산, 즉 전략적 자산으로 삼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리스크들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탈환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 현재 여론조사도 트럼프 쪽으로 우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